자, 이번 차시에서는 옵토메트리가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안경사의 직무 영역이 어느 영역을 아우르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옵토메트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옵토메트리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어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오프시스라는 이것은 보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메트론이라는 것은 측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보는 기능을 측정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력 검안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과 관련한 검사를 주 업무로 한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배워야 할 사항들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눈의 질병을 진단을 하거나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에 의해서 이런 비정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것들이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발생했었을 때 교정하는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절이라는 것은 후에 살펴보시겠지만,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가까운 곳마다 그 거리마다 잘 볼 수 있게끔 적절하게 굴절력 합성이 변화를 시키는 것을 조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가까운 곳이 제대로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이 노안이라고 하는 그 증상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꼭 노안 때문에 조절 이상이 발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안시와 같은 눈의 기능을 측정을 한다. 각각의 눈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발현이 되고, 그리고 두 눈을 썼었을 때도 정상적으로 두 눈이 이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현이 돼야지 두 눈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원근감, 공간감, 입체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양안시 기능을 저해야 하는 원인들이 또 무엇이 있는가, 그걸 어떻게 또 처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때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등등의 다양한 시력 보정 연구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식을 습득을 하고 이것을 임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학문이 옵토메트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토메트리학의 영역을 나눠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안사 제도를 법률로 정해놓은 나라는 대표적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나라에서는 임상적으로 지금 안과의사, 검안사, 조제 안경사, 이렇게 이제 눈과 관련된 직종을 세분화하고 있고, 또 특정 국가에서는 눈의 기능 이상을 교정하는 시기능 교정사를 또 두기도 합니다. 안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눈과 관련된 질환을 진단을 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이제 약제를 처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수술적 처치를 통해서 이제 눈 질환을 치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검안사 같은 경우에는 굴절 이상 및 눈의 어떤 기능적 문제를 광학적으로 교정을 하죠. 이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교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그 직종이 바로 검안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눈 질환의 어떤 처치를 위해서 안과 의사와 협진을 해서 국민들의 1차적인 시력 관리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제 안경사 같은 경우에는 안과 의사나 검안사의 안경 처방전에 따라서 안경을 이제 조제 가공하고 판매를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기능 교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술이나 약물적인 어떤 처치로도 치료가 어려운 그런 이제 다양한 어떤 시각적 상태를
비수술적 처치를 통해서 개선시키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영역을 굉장히 세분화하고 있고, 이 세분화된 그 각 영역들마다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떤 시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상호 협조 체제를 이제 아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시겠지만 나라마다도 이런 직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경사라는 직업군 자체를 또 국가 자격증으로 아직은 이제 만들어 놓지 않고 있어요. 민간 자격증으로 또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었던 이 옵토메트리 영역을 아주 세분화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이제 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제 1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시력 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력 저하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 이 검안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검안사를 먼저 찾아가서요.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을 했는가, 시력 저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굴절 이상이다, 시력이 저하된 원인이 뭐 근시나 원시나 난시 같은 굴절 이상에 의해서 발생을 해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에 처방이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시력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처방전을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 처방전을 가지고 조제 안경사에게 가서 안경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사들은 이 처방전에 따라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혹 이 어떤 시력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뭐 시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떤 눈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단순한 굴절 이상이 아니다, 어떤 질환적인 문제와 관련을 한다라는 의심이 되면은 아주 간단한 처치 같은 경우에는 검안사들이 하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어떤 수술이라든지 처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안과 의사에게 보내는 거죠. 협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사람이 검안사 선생님들이죠. 요렇고, 혹 이 수술적인 처치로 되지 않는 경우에 시기능 교정사에게 가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시기능 교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술적인 처치, 약물 처치 이런 게 아니라 눈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다가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눈알도 보게 되면 저희가 눈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주변에 붙어 있는 이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눈알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적절하게 주시를 해야지만이 하나의 사물로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두 눈에서 보는 영상 각각 따로따로 들어오는데 하나로 인지를 하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주시라는 게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인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의 사물로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물로 잘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적절한 주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눈알이 이제 잘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볼 수 있게끔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근육들의 훈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시기능 교정사인 거죠. 그래서 왜 그 헬스장 가면은 이제 운동을 한참 하다 보면 근육량이 막 올라가고 어떤 이제 그 체력적인 어떤 이제 향상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눈도 움직이는 힘 자체가 근육의 힘이 이제 길러지게 되면,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게 되면 원하는 곳으로 눈의 어떤 그 움직임을 갖다가 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 시기능 교정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 나라는 어때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앞서 사실 살펴봤었던 그 옵토메트리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그 구분이 굉장히 이제 좀 이제 크죠. 안과 의사 아니면 안경사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안경사 선생님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 영역을 보게 되면 검사도 하고, 그리고 안경도 만들고, 그리고 컨택트 렌즈도 판매도 하고 하면 이제 서비스도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어, 많은 영역들을 한꺼번에 이제 멀티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은 외국에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영역에 있어가지고 안경사들이 검안사와 조제 안경사의 그 영역을 다 같이 수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죠? 그렇고, 또 식이능 교정사를 따로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직업군을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안경사 선생님들이 이런 식이능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자, 뭐 사위, 사시라든지 이런 기능 이상을 해소하고자 식이능 교정과 관련한 교육들을 또 따로 받고 계세요. 그런 수요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분류가 세분화되어져 있는 이런 나라에서 따로 교육을 받아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안경사 선생님들이 그 분야에 또 관심이 있어 하는 안경사 선생님들이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요 식이능 교정사도 따로 직업군으로 이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사실 이렇게 세분화가 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저희 나라에서는 두 영역으로만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독일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안과 의사, 그리고 안경 기능장, 그리고 안경 기능공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 기능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안경을 조제하고 만들고, 그리고 판매하고, 컨택트 렌즈 판매하고, 이게 판매업과 관련을 한 그런 이제 직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경 기능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안경 기능장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그 굴절 이상과 관련한 검사들만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기능장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생체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어떤 질환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안과적인 그 약물 처치라든지 아주 간단한 이런 처치까지도 할 수 있는 이제 그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장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직업 영역을 좀 구분을 하고, 그리고 주로 수술을 하고 질환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안과 의사가 담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안과 의사가 있고, 그리고 안경 기술자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도 이 안경사가 이 국가 자격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거든요. 그 1회 안경사 시험이 1989년에 치러졌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은 일본에서는 이 안경사라는 직업 자체가 국가 자격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그렇지만 또 식이능 교정사는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들마다도 이제 이렇게 조금 직업 영역에 있어가지고 좀 구분하는 이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안경사의 직무 영역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안경사는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안경 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시력 검사를 할 때 약물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약물 사용은 불가하고요. 그리고 시력 검사할 때 사용되는 검사기기도 자동 굴절 검사기기에 한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동 굴절 검사기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왜 이제 안경원에 가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기기 앞에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턱이랑 이마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눈앞에 집이나 아니면은 열기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선명하게 보였다가 좀 흐려 보였다가 이렇게 되는 기기에 한 번쯤 앉아 보셨을 거예요. 시력이 조금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자동 굴절 검사 기기인데, 대략적으로 그 검사 기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교정 도수,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도수가 이 기기가 적절하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알려줘요. 이제 기기가 알려주는 자동으로 굴절 그 역값을 갖다가 알려주는 이제 기기가 이 자동 굴절 검사 기기인데, 사실은 환자의 어떤 눈에 있어서 굴절 검사를 하는 기기는 이 자동 굴절 검사 기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안경사들은 일단 법적으로는 타갑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뭐 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이런 자동으로 자동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검사 기기들만 이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다만 이제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판매는 의사 처방에 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안경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6세 이하의 아동 같은 경우엔 저희가 안경원에서 시력 검사를 해서 안경으로 맞춰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과에서 받아온 처방전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6세 이하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눈 안에 있는 이 수정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수정체는 실제 굴절력 값이 막 변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변화하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 나이가 어릴수록. 근데 이게 변화할 때마다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한 측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검사 기기가 자동 굴절 검사 기기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약물도 처치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 기기만으로는 좀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절이 굉장히 유동적인 이런 이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안과에서 보통 이 조절하는 수정체를 이제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약을 이제 이용을 해서 마비시킨 상태에서 정확하게 굴절값을 측정을 해야 정확한 이 환자에게 필요한 도수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6세 이하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원에서는 검사를 그냥 해주는 거는 괜찮지만 저희가 한 처방값대로 안경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지고 온 이제 처방전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법률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업무 영역을 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저희 안경사의 업무 영역을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영역인지 좀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우선 주 업무는 요거죠. 비정시 교정을 위한 자각적 굴절 검사. 이제 비정시라 함은 근시, 원시, 난시, 시력 저하를 발생시키는 굴절 이상인 거죠.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각적이란 말은 뭐냐면, 자각적이 있고 타각적이 있는데, 자각적이라는 것은 이제 피검자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계속 물어가면서, 왜 시력 검사할 때도 이렇게 시력표 이렇게 이제 가리키면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과정에서 안경 교정값을 갖다 이렇게 바꿨을 때 잘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를 진행을 하죠. 이런 식으로 환자 피검자가 어떤 질의응답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자각적 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각적 굴절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교정을 할 수가 있고, 참고로 타각적은 피검자의 질의응답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검사자가 그냥 판단을 합니다. 어떤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눈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피검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검사자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을 타각적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정시를 교정하기 위한 자각적 굴절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조절력 보정을 위한 근용 안경 처방 검사. 조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거리를 볼 때 이제
작동을 하는 그 조절과 관련한 부분, 수정체와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대표적인 이제 경우가 노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노안뿐만이 아니라 조절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하게 되는 근용 안경 처방 검사도 저희가 수행을 하죠. 자, 이것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정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한, 안정피로라고 하는 것은 눈의 피로감을 이야기를 해요. 눈의 피로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눈이 굉장히 건조해서 피로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두 눈을 보는 데 있어서 양안시의 어떤 기능 이상이 있어가지고 피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눈의 피로라는 것은 굉장히 발생될 수 있는 원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피로가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굴절 이상과 관련한 부분, 양안시 기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력 보정 연구를 이용을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경 및 컨택트 렌즈의 판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특수 렌즈들에 대한 어떤 이제 저희가 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안경 컨택트 렌즈 판매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이제 업무 영역이 간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안경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안경과 안경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이 환자가 내원을 했었을 때 어떤 불편함을 호소했고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적절한 검사를 정확한 검사를 해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검사 값을 가지고 실제 안경으로 만들어졌었을 때 혹은 컨택트 렌즈를 선택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최상으로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이제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 렌즈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안경 도수, 굴절 교정값에 따라서 선택해 줄 수 있는 안경 렌즈의 어떤 범위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고 그 렌즈의 어떤 기능적인 렌즈들도 현재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 사람이 사용했었을 때 가장 만족도를 갖다가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품 지식이 많아야 돼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이 상품과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 또 예전에 있었었던 것들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서 더 개발에 대해서 많아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변화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의 상품 지식들을 알고 계셔야지만이 이 환자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선택을 해서 이제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 지식이 필요하고, 컨택트 렌즈도 그냥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눈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재질이 적당할 것인가, 어떤 사이즈가 적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가 적절하게 잘 이렇게 처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업무 영역들에 대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안경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안경사의 직무 흐름도인데요. 요 내용은 후에 굴절 검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안경원에 환자가 내원을 했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던가요? 안경사 선생님들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 뭐 때문에 오셨어요? 라고 하는 이 한 마디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뭔가 불편해서 왔었을 거고, 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검사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나 기타 여러 가지 시력 보정용을 어떻게 선택을 해줘야 될 것인지 그때 바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응대를 통해서 방문 목적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왜 왔는지 물어보고 안경을 착용을 하고 있었다, 기존에, 혹은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기존 안경의 어떤 정보, 컨택트 렌즈 정보를 갖다가 잘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기록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최종적으로 처방을 할 때요. 지금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면은 만족한 거에 대해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바꿔주셔야 되세요. 도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쓴 게 좀 뭔가 잘 안 보여요 라고 하면 도수 변화를 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상이하게 너무 차이가 나게 이렇게 도수 변화를 주면은 잘 보이긴 하지만 너무 보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안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왔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상 시력이라고 하면 보통 1.0의 시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맞게끔 검사를 보통 진행을 하지만 꼭 이렇게 이제 잘 보이게끔 꼭 맞춰주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좋은 베스트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착용하고 있었던 이 도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하면 적절한 선을 갖다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용하기에 가장 편한 상태, 보는 것도 만족을 하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 도수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착용하고 있었던 그 이제 그 안경 도수라든지 그리고 안경의 형태라든지 안경테의 어떤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불편함이 있다라면 변화를 주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만족을 하고 있다라면 크게 변하지 않은 그런 이제 상태에서 조금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안경테도 그래요. 보통 선택하는 거 비슷한 걸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의 얼굴 톤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의 어떤 변화를 주셔야 만족을 하시지 너무 뭐 유행하는 트렌드에 이렇게 밝은 것을 어울리지 않은데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종합적인 걸 사실은 배우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건 시간이 가면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 과거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검사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그리고 뭐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컨택트 렌즈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잖아요. 뭐 요즘에 이제 뭐 운동을 하는데 안경이 너무 불편해서 뭐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검사를 진행을 할 것인지 문진을 통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예비 검사를 통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진 않은가 간단하게 스크리닝 빠르게 확인을 한 다음에 본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본 검사를 갖다 진행을 하고 나서 왜 안경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검사한 처방값을 가지고 이렇게 회색으로 된 안경테를 쓰고 한번 걸어보세요라고 하잖아요. 장용검사, 착용검사라고 하죠. 실제 이제 검사한 도수랑 착용했었을 때 시감적인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착용하고 걸어봤었을 때와 또 실제 안경이 만들어졌었을 때 그 시감이 또 다르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도 사실 고려를 해야 돼요. 실제 그 착용 검사를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그 시험테라고 하는 이 회색 테 같은 경우에는 광학적 유효 구경이라고 해서 광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그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작잖아요, 렌즈 사이즈가. 그러면은 그 안경을 썼었을 때는 좀 선명하고 눈에 피로감도 없고 어지러운 것도 없고 이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경테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 안경알 사이즈가 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착용 검사를 했었을 때는 어지럽지 않고 괜찮았는데 안경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어지러워요. 이런 경우들이 많죠. 왜냐면은 안경 렌즈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필요 없는 영역이 많이 들어와서 도수 부분에서도 시감적으로는 더 높게 느껴지고 수차 부분도 커져가지고 어리하게 흐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착용 검사를 또 하고 사용하게 이제 지금 선택한 안경테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시감적으로 조금 좀 어지러운 느낌 더 있을 수 있다면 도수 변화 거기서도 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갖다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크게 이제 일단 흐름을 보게 되면 응대 그리고 예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굴절력이나 테
렌즈 정보 알아보고 그리고 문진을 통해서 검사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간단한 예비 검사를 통해서 시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본 검사를 하고 나온 처방값대로 이제 착용 검사를 해서 이제 안경 이제 도수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안경을 할 것인가 또 컨택트 렌즈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하게 되는 이제 부분들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검사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수행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이제 3년간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직무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안경사라 함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 눈 건강과 시력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프라이머리 아이케어 1차적인 시력 관리를 담당을 합니다.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저희는 실제 그 직업 영역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네 군의 영역에 있어서 검안사와 안경 조제 가공사의 그 역할을 다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검안사 외국에서의 어떤 검안사의 그 역할을 저희가 잘 해야 되겠죠. 1차적인 시력 관리, 눈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안경원을 먼저 방문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안경이나 뭐 컨택트 렌즈 같은 시력 보정 용구를 이용을 해서 교정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어떤 그 시력 저하의 어떤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질환적인 부분이다라고 의심이 되면은 안과로 갈 수 있게끔 권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게 저희의 이제 역할입니다. 저희가 처치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분하고 안과로 가시게끔 이렇게 권고해서 추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수행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1차적인 시력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이제 전문가여야 한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이 전문가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경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정말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배우는 단계에 계시겠지만 후에 이제 실무에 나가셔도 전문가가 되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안경사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살펴본 옵토메트리와 안경사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토메트리학, 저희가 이제 3년간 배울 이 옵토메트리학이란 어떤 것들을 배우는 학문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저희가 처치를 하진 않지만 진단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뭐 백내장, 녹내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눈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이라든지 수정체와 관련한 그리고 양안시 기능과 관련한 이 조절 이상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안시와 같은 눈의 기능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뭐 요거는 조절과 폭주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이 이상과도 관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능 이상의 정상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처치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력 보정 연구를 이용을 해서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배우는 학문이 옵토메트리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안경사의 업무 영역이 아닌 것은 했는데요. 첫 번째, 비정시, 근시, 원시, 난시를 교정하기 위한 자각적 굴절 검사 시행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저희 업무 영역이고요. 뿐만 아니라 조절력 보정을 위해서 근용 안경 처방 검사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역시 저희의 업무 영역이고요. 자, 이런 처방값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안경 조제 가공해야 됩니다. 안경도 정확하게 조제 가공이 돼야지만이 편안하게 시생활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처방전에 따라서 저희가 그 안경의 어떤 광학 중심점이랑 눈에 있어서의 동공 중심이랑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맞추어서 가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공한 후에도 이제 착용했었을 때 피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안한 상태로 착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꼭 안경이 틀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고 광학적인 그런 효과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피팅도 제대로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제 가공 및 안경테의 조정도 잘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어떤 상품 지식들에 대해서 습득을 하시고 안경 및 컨택트 렌즈를 이제 환자에게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해서 판매를 해주실 수도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안질환의 여부 확인, 이런 질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혹 문제가 있는지 좀 의심이 되면 안과로 가십사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긴 하지만 처치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닌 것은 5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저희가 3년간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그리고 옵토메트리, 그러니까 안경학 개론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